안녕하세요. 솔라나 레시피입니다. 솔라나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여기서 플랫폼 코인이란 다양한 서비스와 토큰에서 사용하는 공통된 기능을 모아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코인으로 이더리움, 카르다노, 클레이튼, 아발란체, 폴리곤, 솔라나 등이 있죠. 이들을 이용해 다른 코인들은 플랫폼 코인 위에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탈중앙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인 디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풀어볼까요? 플랫폼 코인은 국가, 디앱 코인들은 시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국가별로 다 특징이 있는 것처럼 어떤 국가는 석유가 나고 어떤 국가는 세금이 싸고 복지가 좋다던가, 이런 국가별 특징처럼 플랫폼 코인도 저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코인과 적합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면 이더리움 기반 NFT, 솔라나 기반 NFT, 폴리곤 기반 코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는 플랫폼 코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점일까요? 그것은 확장성입니다. 플랫폼 코인의 특징을 3개로 나눠봅시다. 탈중앙성, 확장성, 보안성. 여기서 확장성이란 사용자 수의 증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블록체인에서는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거래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무리 없이 전송 처리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란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소규모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가 아니라 개별 노드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연결에 의해 P2P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이란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권한이 없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코인은 보안성, 어떤 코인은 탈중앙성의 강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3가지 강점을 다 가지는 코인은 없나?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1세대 비트코인을 예시로, 비트코인은 트릴레마 중 높은 탈중앙화와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었는데, 특히 보안 측면에서는 최고의 암호화폐라고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서버 역할을 대신하는 노드들이 네트워킹되어 블록체인을 검증하기 때문에 쉽게 위 변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점점 많아졌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트랜잭션 속도가 느려지는 확장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채굴 노드와 코어 수가 증가,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트랜잭션의 처리 속도 문제가 발생, 이런 식인 거죠. 2세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 자신의 플랫폼 위에 디앱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1초에 20건밖에 처리할 수 없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네트워크 가스비, 속도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위한 해결로 이더리움 2.0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TPS 문제가 대두될 때 솔라나가 등장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죠. 솔라나는 확장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로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갈증을 해결해 주었거든요. 솔라나의 최대 TPS는 71만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에 특화된 솔라나는 증권사, 거래소, 트레이딩 플랫폼 등의 전통 금융권 내에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1만 TPS, 건당 수수료 0.00025달러, 높은 확장성으로 디파이, 덱스 등 금융 플랫폼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나오지만, 솔라나는 사실 NFT 시장에 더 강점이 있는 코인입니다. 특히 게임이요. 그러면 솔라나는 어떻게 확장성을 얻은 것인가를 살펴보면, 기존 암호화폐와는 차별화된 발행 방식인 POH에 있습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은 높이를 통해 기록하며 노드마다 각자 다른 시계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동의하기 위해 노드끼리 소통과 검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면 유럽인, 미국인, 한국인 등 서로가 기준이 되어 스파이가 아닌지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는 지역으로 인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트랜잭션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솔라나의 POH 운영 방식은 해당 블록체인 내 한 곳에서 시간의 기준이 되는 동기화된 시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마치 통신사들이 확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의 주파수에 여러 대의 전화기를 연결하는 시분할 다중접속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SHA-256 기반 VDAP를 이용하여 두 트랜잭션 사이의 시간 경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트랜잭션 A의 SH256 해시 함수를 트랜잭션 B에 포함시켜 A가 B 이전에 일어난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으로 솔라나는 해당 메커니즘을 통해 노드 간 트랜잭션 순서에 대한 합의 및 검증 절차를 생략하여 확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확장성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확장성입니다. 블록체인이 얼마나 더 많은 전송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1초에 몇 개의 거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로 평가됩니다. 디파이, NFT 등 다양한 코인에 활용하는 루트들이 대두되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기업 및 개발자, 사용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네트워크들을 더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확장성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미래지향적으로 블록체인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은 확장성입니다. 다만 블록체인 트릴레마에 의거 확장성 중심의 솔라나는 다른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대두되었는데요. 바로 네트워크 다운 문제입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솔라나의 네트워크 다운은 솔라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과부하되는 이유는 그만큼 네트워크 활동이 솔라나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더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100% 완벽한 블록체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이든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은 플랫폼 코인의 강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개선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샘 뱅크먼이 타임지를 통해 언급한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헤쳐나가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그중 3분의 2 정도는 이미 해결되었고 남은 것도 곧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른 블록체인들도 솔라나가 했던 일들을 따라하면 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어떤 부분이 정제되고 어떤 부분이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에 매우 좋다라고 말하며 블록체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솔라나처럼 두려움 없이 영역을 넓히고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비트코인을 송금, 입금받고 싶은 경우 누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블록체인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서버를 노드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솔라나 기준 몇천 개의 노드가 존재하고 전 세계 누구라도 노드가 될 수 있으며 각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블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드,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서버의 소유권을 분산시켜 탈중앙화 시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가 적을수록 탈중앙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데 솔라나의 노드 활성화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직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형성이 크고 점진적으로 아시아권에서도 노드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솔라나의 노드를 돌리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12코어 CPU와 128GB 램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고 매일 최대 1.1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수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들 위주로 중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인데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암호화폐가 탈중앙적이라 좋은 것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만을 말합니다. 플랫폼 코인은 탈중앙성과 중앙성이 적절히 섞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이 없고 진입장벽이 있는 자산들을 선호합니다. 솔라나는 메인넷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스테이킹하는 방법과 소울 토큰을 검증자 노드에게 위임하여 스테이킹 보상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및 트랜잭션 수수료로 지출됩니다. 이렇게 지출된 수수료의 50%는 자동으로 소각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버넌스 참여인데 아직 예정이고 오피셜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거버넌스란 솔라나 토큰 보유자들끼리 앞으로 솔라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의사결정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라나의 유통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토큰의 유통량은 3억 4천으로 전체 발행 토큰 수 5.12억 기준으로 65%쯤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토큰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15%씩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스테이킹 보상이 1.5%까지 감소할 예정입니다. 솔라나의 토큰 분배와 단점이라 언급되고 있는 중앙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라나가 어느 정도 중앙화되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암호화폐가 꼭 탈중앙성을 100%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암호화폐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솔라나가 탈중앙성에 위배된다고 말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 요소가 이 초기 토큰 분배에 관한 것인데 크게 네 가지 유형, 퍼블릭 세일, 커뮤니티 분배, 내부자, 재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토큰 분배를 확인해보면 인사이더들에게 비중이 많기 때문에 탈중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솔라나만이 가진 특징이 아니라 바이낸스, 셀로, 플로우, 니어 프로토콜, ICP, 아발란체 등 프로젝트의 전략에 따라 다른 겁니다. 즉, 솔라나가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단정짓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 개념이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자료에서 보듯 솔라나가 여타 레이어 1 토큰들보다 상대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암호화폐 테마는 웹3 기반 NFT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NFT 게임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코인으로 게임 산업의 강자인 한국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했었고 크래프톤과의 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022년 솔라나가 집중하는 부분은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들과의 협약, 일반 대중들과 개발자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발자와 투자자들을 만나는 해커하우스, 웹3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핸드폰 사업 진행,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유동성 지역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여 마케팅, NFT 게임에 맞춰 한국 시장에 전략적 투자, 크래프톤과의 협약, NFT 판매처들과의 파이프라인 형성 등 다음 테마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또 제가 개인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었는데 암호화폐 관련된 각종 소식과 솔라나의 빠른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